소아청소년 비만 수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소아청소년 비만 수술은 의학 용어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며 위나 소장의 구조를 바꿔서 체중을 줄이고 대사 질환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한적 수술로 위를 작게 만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빨리 들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소매절 제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흡수감소 수술로 소장의 일부를 우회시켜 영양분이 흡수되는 길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감소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지 LP1이 증가하는 등 몸의 대사 체계 자체가 변화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도구일 뿐이며 수술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평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수술이 왜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나요? 비만 수술은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수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잘라낸 위는 다시 붙일 수 없고 13세에 한 수술이 앞으로 70년에서 80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출혈, 감염, 문합부, 누출 같은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영양결핍, 담석, 위식도 역류,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흡수를 줄이는 수술을 받으면 비타민 B12, 철분,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를 평생 보충해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입니다. 식사 방법도 완전히 바뀌어 천천히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BMI가 40 이상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비만 수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이와 성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만 수술을 고려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성장이 거의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 33세 이상으로 사춘기 후기여야 하고 키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여야 합니다. 고려연령 검사로 확인하는데 골격 성숙도가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여자는 초경 후 2년에서 3년, 남자는 변성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성장이 완료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술 후 영양 흡수가 제한되고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수술하면 최종 키가 예상보다 작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도 비만이어야 합니다. BMI가 40kg/제곱미터 이상이거나 BMI가 35kg/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비수술적 치료를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충분히 시도했어야 합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 심각한 합병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BMI 35kg/제곱미터 이상에서 수술을 고려하려면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 등 약물 치료를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병성 신증이나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이 이미 시작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수면무호흡증으로 수면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인 중등도에서 중증이거나 양압기 치료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방치하면 심장 문제, 성장 지연, 학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2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되거나 좌심실 비대가 생긴 심한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영상검사나 간 조직검사에서 섬유화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방치하면 10대에서 20대에 강형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성뇌종양으로 심한 두통이 지속되고 시력이 떨어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비만으로 블라운트병이나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생겨 걷기 힘들거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형 외과적 합병증입니다. 비만 수술 전에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무엇인가요?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체계적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영양사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식사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주 5회 이상 하루 6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메트포르민이나 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도 체중이 계속 증가하거나 합병증이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어야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너무 짧으며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은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체중 감량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수술은 정말 마지막 선택입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하는 기간 동안 아이와 가족이 식습관 변화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만 수술 전에 심리사회적 평가가 왜 중요한가요? 수술 전 심리사회적 평가는 수술 성공의 50% 이상이 마음의 준비와 관리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아이가 수술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수술 후 평생 작은 위로 살아가야 하고 매일 비타민을 먹고 3개월마다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도비만 청소년의 30%에서 50%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심한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있다면 먼저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어서 식이장애 이력을 확인합니다. 폭식장애, 거식증, 폭식구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감정적 식사 패턴이 있다면 수술 전에 행동치료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가족 지지체계를 평가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꿀 수 있는지, 병원 방문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장기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도를 평가합니다. 수술 전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지, 약을 잘 먹는지, 정기검진을 잘 오는지 봅니다. 위소매절제술은 어떤 수술이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위소매절제술은 소아청소년에게 가장 흔히 시행되는 비만 수술로 위의 75%에서 80%를 절제하여 바나나 모양의 작은 위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복강경으로 진행되며 배 5개에서 6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넣어 시행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고 입원 기간은 2일에서 3일 정도입니다. 장점으로는 먼저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소장을 건드리지 않아서 위우회술보다 단순합니다. 그 다음 영양 결핍 위험이 적습니다. 소장 흡수를 건드리지 않아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덜합니다. 이어서 덤핑 증후군이 적습니다. 또한 효과가 좋습니다. 초과 체중의 50%에서 70%를 감량하며 당뇨병의 60%에서 70%, 고혈압의 50%에서 60%가 개선됩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라낸 위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위식도 역류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체중 감량 효과가 위우회술보다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위우회술은 어떤 수술이고 위소매절제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우회술은 위를 작은 주머니로 만들고 소장을 재배치하여 음식이 위와 십이지장의 대부분을 우회하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복강경으로 진행되며 위의 상부 5%만 남기고 작은 주머니를 만든 후 소장을 끊어서 위 주머니에 연결하고 나머지 소장도 다시 연결합니다. 수술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이고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